177화. 지금은 선의의 경쟁과 우정, 마지막 승부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영철 영식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영식님의 말로 앙쿨하다. 영식님은 물론 2순위 데이트이긴 하지만 지금 선택을 받지 못했었죠. 이번에 보면 그래도 왕자님들이 오셔가지고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뒤로 딴짓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저분들을 사귀는 입장이다, 여자친구 입장이다 이러면은 조금 골치가 아픈 부분들이 다들 하나씩 뭔가 그런 큰 하자들이 하나씩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너무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영철도 여기 낯설 났다고 너무 착한 모습 연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 면이 좀 많은 사람 같아.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있겠죠. 사람은 그런 게 없을 수는 없겠지.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 같아. 왜냐면 여기서 두 사람한테 욕을 먹거든요. 크게는 두 사람. 영자한테 한 번 먹고 영숙한테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는 부분을 보면 이분은 그냥 저게 자기의 삶의 방식이긴 했겠구나. 그러니까 영철은 사람과 관계를 깊이 맺는 거는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고 뭔가 꿍꿍이라는 게 결국은 뭐 누군가에게는 꿍꿍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쿨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서로 즐기는 순간이잖아요. 그거를 꿍꿍이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뭐 같이 즐기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거는 약간 개념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기수는 우리 왕자님들이 개념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이 덜 든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영철님은 관계를 깊게 맺고 오래 가져가는 그런 책임과 그리고 서로 헌신의 관계보다는 짧은 헌신으로 짧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짧은 즐거움을 얻는, 그래서 거기서 인기남 왕자가 되는 그런 경험을 지금 쭉 해가면서 사시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영식은 차로 이제 가려다가 여자 방으로 갑니다. 이제 마음이 좀 걸렸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영식이 순자에게 마음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저게 이제 마음이 커진다기보다는 영식 마음속에 조금 더 위는 영숙인 것 같아. 영숙이 더 위에 있는데 순자에게는 어떤 자기랑 이렇게 마음이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그런 연민의 마음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뭐 벌써부터 정이 들었다 뭐 한다 이러면은 너무 과한 얘기긴 한데 조금 더 친근하고 정이 드는 쪽은 순자 쪽이고, 근데 이성으로서 좀 더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영숙 쪽인 것 같아요. 영숙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솔로에 나왔죠. 영식은. 근데 순자는 물론 나이대는 자기랑 비슷하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린 친구들 같은 느낌이 있지. 순수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부분을 굉장히 멋있게 느끼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어른스러운 모습도 중간중간 숨어 있고. 그래서 영식 씨가 과연 누구를 선택할지, 물론 영식 씨에게 어떤 선택권이 남아 있는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영식 씨에게 남아 있는 선택권을 저는 순자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게 이제 순자를 찾아오고요. 그리고 저는 순자 씨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순자 씨도 지금 엄마 카드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해맑게 말하는 걸 보면서 뭐야 어른이 왜 저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순자 씨가 보면은 그래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면서 아예 세상 물정 모르는 것까지는 아닌 그런 부분들이 종종 보여서 이 사람이 뭔가 이런 연인이나 배우자로서는 되게 좋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23기를 보면서 그 광수에 대해서 언어 부족? 언어 폭력까지는 아니잖아. 뭐라고 해야 되지? 광수를? 그래서 어떤 그 광수의 부족함. 그러니까 이번 기수의 사람들은 분명히 육각형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뭔가 하나가 찌그러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장점만 보고 가야 되는 거지. 언어 미숙이 맞겠다. 언어에 굉장히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순자 씨가 분명히 이제 마음도 안 좋고 그리고 뒤에서 뭔가 이런 자존심을 세울 만한 장면이 있었음에도, 그럴 수 있음에도 영식은 영숙을 골랐다. 이거를 뭐 누군가 물어보면 그걸 선명하게 말하고 그거를 뭐 숨기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다 말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마음이 뭐 내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공정하게 하자. 최소한 투명하고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어떤 사람이 좀 모나거나 뒤틀리거나 이제 그런 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반대로 말하면 좀 너무 해맑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긴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갔다 오라고 인사라도 해야지 하면서 와가지고 여기서 하이파이브 하는데 영식 하이파이브 잘 배워두세요, 여러분. 하이파이브 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딱 끝날 줄 알지만 영식은 잡아. 하이파이브 이렇게 딱 잡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제 친근함을 1타 2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하이파이브로 시작했지만 손 꼭 잡는 그런 거를 이제 잘 배워두시고요. 아니 하이파이브도 솔직히 부담스러운데 저것도 근데 나름 뭐 스킬이라고 보면 스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명분이 있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이 사람의 호감도를 올려준다는 연구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명분이 없거나 호감이 오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저런 거에서 호감을 올리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이제 거부감이 더 커질 수는 있지. 그래서 순자는 텐션이 왜 이렇게 낮냐? 응? 그러니까 이제 영식이 뭐 텐션 왜 이렇게 낮을 것 같냐? 근데 이제 순자 입장에서는 1순위는 영식이니까. 그러니까 영숙 입장에서 1, 2순위는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영숙은 영식을 만나보고 싶다 정도지. 근데 이제 순자는 영식과 데이트를 하면서 이 사람 괜찮다까지가 됐으니까. 지금 굳이 영식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순자 씨가 1순위이긴 한데 영식은 그런 거를 내려놓고 자기가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영숙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이게 복잡하다 이러면서 뭐가 복잡하냐? 응? 저거는 근데 이게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꼈다기보다는 머리띠를 한 건데 거기에 선글라스 기능도 있는 거라고 치면은 아니 뭐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머리띠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꼬불꼬불 용수철 같은 거. 옛날에는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한 거고 이제 영식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패션인 거지. 머리띠에 선글라스 기능이 달린. 그래서 어느 정도 좋으면서 데이트 기회를 뺏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영식은 뭐 재밌게 갔다 오라고 하지만 막상 순자가 자기를 어쨌건 추앙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순자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순자에게 나도 너도 마음에 있으니 나도 너처럼 영숙과 너도 영숙 말고 너도 관심 있으니 그래서 나도 너도 마음에 있으니 데이트 갔다 와서 완전히 날 버리진 말아줘. 이 어장에서 나가진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왜냐면 내 선택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가지 말아줘. 그거를 지금 어필할 겸 온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짜치는 포인트는 순자가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러 왔을 때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뜯고 이렇게 칭얼칭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여자분들이 만약에 영식이 영숙을 선택해서 데이트를 나갈 때 순자에게 와서 이렇게 할까? 할 것도 같기는 한데 그때 뭔가 이렇게 해명을 하러 왔으면 몰라도 그래도 1순위라고 선택한 순자에게 이렇게 와서 하는 게 확실히 관종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인기에 목마른 사람이긴 하구나. 그러니까 순자의 마음이 좀 안 좋을까 봐 와서 근데 다른 사람 데이트 가는 건 알겠지만 이러면서 내가 1순위인 거 그래도 말해줄래? 라는 식으로 지금 와서 이러고 있다는 게 이게 확실히 아역 스타 출신이어서 그런지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이제 운동을 해서 좀 몸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제 나시티를 입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순자도 애가 아니죠. 지금까지 영식님 만나왔던 애처럼 순수한 면이 있다고 애는 아니야. 이제 나 다음에 영숙이한테 가겠네? 근데 가진 않았죠. 가진 않았고 지금 순자가 자기가 지금 조금 출발선상이 밀려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죠. 왜냐면 첫인상을 영숙을 선택했던 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나저나 영자 1픽은 누구지? 영자도 1픽이 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왜냐면 영자 씨랑은 뭐 별거 없었거든. 영자 1픽은 지금 영수죠. 그러니까 이제 순자는 너의 1픽은 누군데? 살짝 긴가민가 하나 보죠? 난지 영숙인지 나이길 바라지만 근데 이게 뭔가 이 너너 하면서도 이성적 텐션이 물론 생길 수는 있는데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연애는 너너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도 누구누구 씨 하는 게 낫지. 그러면서 내 1픽은 사실 매번 바뀌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영숙 있고 어제는 너였잖아. 영식은 되게 현학적이고 말을 길게 하는 이런 거는 잘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어떤 부분을 세련되게 전달하는 사람은 또 아닌 것 같고 현학적으로 말을 하면서 지금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맞는데 그래서 뭐 자기도 복잡하다라고 그쵸. 어쨌건 뭐 영식 입장에서는 영숙하고 데이트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내가 어쨌건 선택을 했었던 사람이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영숙과 순자
영식 LP기인가 보다. 지금 영철 입장에서는 이전 2패가 된 거죠. 자기가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 지금 여러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지만 1순위 데이트 때 이전에 영철은 그때도 다대일 데이트를 했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두 명, 한 명의 게스트와 한 명의 출연자에게 또 조언을 듣고 있죠. 첫 번째 이제 게스트 상철님이 근데 형이 여러 명한테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서 영철의 문제를 지적을 해요. 근데 이걸 보면 광수랑 옥순 데이트할 때도 옥순 씨가 영철에 대해서 완전히 불만 있다 이건까지는 아닌데 그 분위기에 대해서 살짝 불만을 드러내거든요. 영자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들을 때는 고집스럽게 그 순간적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뒤에서 영숙과 1대2 데이트할 때까지도 고집스럽게 하는 걸 보면 영철은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흔이 넘어서 그런 모습을 그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철 입장에서 보기에는 영철이 너무 여러 명한테 이제 그런 걸로 보이고 그래서 영철도 내 위아더 월드가 지금 문제라고 지적을 남녀가 다 많이 해줬어. 이날 옥순도 광수랑 얘기를 하면서 그 전날 영철의 노래방이 문제였다. 너무 그런 분위기 싫다. 지금 마음을 막 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모쏠 기수처럼 놀아버리니까. 근데 물론 영철은 그런 와중에도 돋보이고 누군가에게 또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제 모쏠기수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철이 위아더 월드를 해도 영철은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뭐 다른 기수에도 21기 때 분들도 그런 얘기를 살짝 언급했던 것 같은데 앞에서 이렇게 막 재밌게 하고 분위기 띄우고 돌아서서 보면은 남들은 다 커플돼 있고 나 혼자 터덜터덜 집에 돌아가는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잖아요. 영철은 아니야. 분위기 쫙 띄우고 그 안에서 영철 야 멋있다 해가지고 영철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철이 어떤 난 너에게만 특별해 그렇게 표현해서 그 사람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런 그렇게 유쾌함 그 이면에 피지컬과 말발이 또 같이 있으니까 게스트하우스나 그런 파티 같은 데서 그런 분위기를 띄우고 이런 것 자체는 영철에게는 헌신이지. 그러니까 영철의 연애는 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영철은 항상 거기서 MC 역할을 해도 영철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계속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영철을 결혼 상대자로 보면은 걱정되는 포인트가 있지만 연애 상대자로 봤을 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과 연애를 구분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건 결혼을 생각할 때의 가치와 연애를 생각할 때의 가치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물론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으로 당연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두 사람이 마음이 깊고 이러면. 그리고 이 사람이랑 절대 결혼 안 해. 그런데 연애를 그럼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좋고 제가 이제 나는 솔로 논문 분석할 때도 우리가 거기서 나왔던 결론 중에는 그게 있었죠. 나는 솔로 시청률이 미치는 영향. 나는 솔로 시청률은 연애에 대한 기대치는 높이지 않아. 결혼에 대한 기대치는 높여. 그래서 연애와 결혼을 나누는 게 점점 갭이 커져.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건 영철 괜찮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결혼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성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들이 있지. 가족보다 바깥의 사람을 더 챙기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그런 것들이 있죠. 영철 씨 같은 캐릭터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연애는 너무 쉽지 영철은. 왜냐면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거든. 피지컬도 좋고 말도 잘해. 심지어 놀 줄도 알아. 잘 노니까 또 이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하루하루 심심할 틈이 없어. 둘이 있다가 또 우리 어디 갈까? 해서 가면 또 파티야. 항상 파티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사람과 파티 같은 결혼을 해서 그렇게 파티 같은 가정을 꾸민다? 그건 약간 상상이 안 간단 말이에요. 영철 씨가 나이가 들수록 그 시장이 점점 더 분리가 커지겠지. 우리도 이제 나는 솔로를 보면서 연애와 결혼의 기대치의 갭이 점점 커지는데 아마 영철 씨가 만나고 있는 이성들도 그 갭이 커지면서 영철 씨가 왜 이렇게 내가 진지한 관계가 되는 게 어렵지? 예전보다 더 어렵네. 또 어쩌면 영철이야말로 순수하고 진지하고 오랫동안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연애를 누구보다 꿈꾸는 사람일 것도 같아요. 누구보다 꿈꾸는데 실제 영철의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누구보다 안 꾸는 사람처럼 그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철은 되게 친구로서 너무 좋거든요. 친구로서도 좋고 그리고 사람 성격도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영철은 회피형이야. 그래서 이 위아더 월드가 문제죠. 그렇게 분위기가 될 수는 없거든. 영철의 위아더 월드는 뭐 배식을 자기가 해주고 아니 뭐 다들 알아서 잘 풀 텐데 뭘 배식을 해. 저게 이제
영철식 챙김이죠. 저럴 시간에 딱 요리해놓고 자기 거랑 딱 뜨고 이렇게 둘이서 같이 먹자 이렇게. 근데 아직은 뭔가 누구를 선택하기가 영철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 3일차 아침이면 조금 이제 슬슬 정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영철 옆에 영자가 자주 있거든요. 영자 씨는 계속해서 뭔가를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화면에는 많이 안 잡히는데 그게 뭐 잘린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자 씨의 급발진 그 이면에는 영철 옆에 영자가 자주 있었어. 영자는 계속해서 마음 표현을 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도 영자가 옆에 있거든요. 물론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그냥 잠깐 보이는 스냅샷으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노래방 그 장면에서도 영철이 영자를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것처럼 영자가 영철 옆에 있었거든. 영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철에게 나는 네가 1순위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나는 널 이성으로 보고 있고 네가 1순위라고 분명히 말했고 근데 영철은 그 뒤에도 계속 영자를 똑같이 챙겨주고 있어. 그럼 영자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도 내 말에 응답을 했구나.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또 1대3 데이트가 되고 이 사람이 또 다른 나한테 또 계속 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하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영자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조급한데 더 화가 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철이 영자의 1순위를 듣고 인터뷰에서 물론 영자는 아니다라는 거를 돌려서 말한 거지만 어쨌건 4순위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자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자님에게 물론 뭐 철벽까지는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영자 입장에서는 말해주기를 바랬겠지. 4순위 정도면 여기는 어쨌건 솔로 나라니까 영자님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저는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먼저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영자를 위해서라면. 근데 영철은 아니 뭐 솔로나라고 다 열어놓은 거 아닌가? 내가 이 사람이 4순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도 뭐 다 내가 뭐 순위가 있든 없든 다른 사람 알아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영자 입장에서는 영철이 1순위야. 그러니까 영철에게 답을 듣고 싶은 거지. 그런 말 하기가 어렵긴 어렵죠. 영철 입장에서는 어렵고 영자 입장에서 그걸 바랬다는 거지. 그렇게 배식을 다 해주고 만인을 위한 식사 챙기기 그리고 만인을 위한 가요 대축제. 지금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영자야 지금. 이 가요 대축제에서 여기서 영자한테 쉬운 노래 골라줄게 하면서 영자 엄청 챙겨주거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정숙 씨도 참여를 했겠죠. 정숙님 뭐 노래 부르는 것도 워낙 좋아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가요 대축제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런 감정선 같은 것들을 다 잘라내버려서 이게 영자님의 급발진이 갑툭튀처럼 느껴져 버리는데 이게 보면 지금 영철이 영자 챙겨주잖아. 그러니까 영자가 아마 난 노래 못해 이러면서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섰겠지. 그러니까 영철이 막 이렇게 영자 챙겨주고 이러니까 영자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커지잖아요. 마음이 또 커지니까 또 더 기대하게 되고 더 이 사람이 빨리 나의 마음을 받아주길 바라고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니까 마음속에 불안은 더 커지고 그렇다도 영자님은 불안하고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영철에게 급발진해서 가서 꽂아버린 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챙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냥 뭐 직장 동료야. 그러면 나를 뭐 쉬운 노래 골라줄게 이러면은 뭐 그렇구나 고마워 이러는데 이 사람이 어쨌건 또래의 이성이야. 근데 뭐 쉬운 노래 골라줄게 이러면 없던 마음도 생겨. 근데 지금 영자는 영철이 1순위인 상태에서 저렇게 되면은 마음이 커지지. 아, 이 사람이 나를 더 챙겨주나? 아, 이 사람 1순위가 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영자는 나중에 너 확실하게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23기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사람밖에 못 보는 영호 그리고 상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상황은 형이 자초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철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여자들한테 뭔가 다리를 걸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철의 세계에서는 이 정도는 다리를 걸친 게 아닌데 영자왈 인터뷰에서 말한 대로 회사 집 물론 그게 다 사실은 아니겠죠. 원래 영자님은 회사 집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회사 집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쨌건 뭐 미인대회도 나고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어쨌건 영자님 말대로 그렇게 자극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노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자극적이겠죠. 영철의 이런 호의는 지금 항상 회사 집을 오가는 영자 입장에서는 영자님 말대로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저게 다리를 걸친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영호나 상철 그리고 뭐 영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게스트하우스 파티의 텐션은 굉장히 자극적이야. 그리고 플러팅 막 그 자체지. 영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문화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추상 실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 태도에 대한 건가? 영철은 지금 이 솔로나라에 오기 전까지 영철의 이런 태도들이 뭔가 여론의 문매를 맞아본 적이 없거든. 왜냐면 거기서는 항상 멋진 오빠, 멋진 형 그렇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좋아했고 그게 그리고 파티가 끝나면 뭐 둘씩 나가서 또 알아서 또 연인도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 큰 자극이고 또 그렇게 친구가 돼버리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연애를 또 풀어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이 태도가 왜 문제지? 내가 이렇게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주고 했으면 아이스 브레이킹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둘씩 나가가지고 해변에서 바닷가 보면서 둘이 또 각자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다들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영철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왜 문제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술도 챙겨와 노래방 기계도 챙겨와 그리고 거기서 내가 분위기 MC 역할도 해 그렇게 했는데 칭찬받지 못할지언정. 그러니까 여기서 영호가 자기는 의도로 평가되길 원하지만 항상 타인은 행동으로 평가한다. 뭐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상대는 내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호 씨도 빨리 현숙한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형 행동은 여자들 입장에서 그냥 다 걸친 거야. 여기 이 두 분이 나름 부드러운 필터는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팩폭. 이번에 또 어쨌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셨지만 왕자님들이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어도 그렇게 막 이렇게 토론이나 논쟁을 좋아하는 것처럼 뭐 지고 그러니까 옳은 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영호가 인간적으로는 되게 좋지. 그러니까 이순위까지는 가겠지. 근데 여기서 영철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은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발휘할 때다. 영호가 보면은 되게 서툰 것 같으면서도 날카로운 구석이 있어. 현숙에 대해서도 현숙의 마음이나 이런 것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것들을 다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자기가 잘못해서 거기서 어버버하면서 넘어간 거를 보면 또 확실히 미숙한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연애를 가지고 동생들한테 이렇게 충고를 들을 줄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부드럽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충고를 새기지는 않았던 거죠. 왜냐면 지금 영철이 생각했을 때 연애를 내가 지금 얘네 둘보다 잘하거든. 훨씬 쉽거든. 연애는 영철에게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요. 누구랑 연애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영철 고민이 있었던 거지. 이제 영호도 연애를 많이 쉬었던 입장에 이제 그런 충고를 한 게 조금 민망하고. 영철 씨는 촬영 끝나고 제주도를 다시 가셨을까요? 여기서 영철 씨가 형커가 됐을까? 최커 형커가 될 수 있을까? 영숙 씨도 슬슬 마음이 뜨는 것 같죠. 영철이 영숙을 맞춰줬다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영철은 또 고집 있더라. 그리고 영철은 또 영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또 순자냐 이러면 또 순자는 영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영철은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영철이 영숙 씨를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영숙이 바라는 모습들을 연출했다면 영숙하고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고집 있어. 되게 안 그래 보이는데 고집 있는 남자였어. 그래서 만인을 위한 남자 영철 이순이 다대일 데이트가 흘러가고요. 여기서 제작진 잘 따라오시지 이러면서 제작진을 또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가 팩폭을 또 날립니다. 영철님 주변에서 이미 비슷한 류의 얘기랑 충고들 엄청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순자가 여기서 지금 저 차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 영철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죠. 순자도. 근데 영철이 여기에서 마지막에 빵표를 받는다. 그러면 영철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일 것 같아요. 근데 영철은 살짝 타이슨 입장인 것 같아. 마음이. 여기서 영표를 받고 떠난다? 영철은 정말 큰 타격을 입겠죠, 마음에.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겠죠. 그 주변을 다 챙기려고 하는 이상적인 나를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연출가 컨셉에 잡아먹힌 케이스죠. 근데 연출가 컨셉에 잡아먹혔다 이 말은 되게 나쁘게 들리지만 그 역사에 남은 그런 영웅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착해야 된다 어떤 정의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실은 같은 맥락의 마음이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나 외에 모든 걸 신경 쓰면 안 되는구나. 그쵸? 영철님은 이제 본인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걸 이제 슬슬 드러내야 되는 상황. 근데 영철은 영숙이야. 그런 것 치고는 또 영숙에게 또 맞춰주지 않고 있는 것도 살짝 영식을 견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영식에게 지기 싫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너한테 집중해라. 여기 지금 여자분들도 어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영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게 걱정되고 그런 걸 알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뭐 20살이야 대학생이야 그러면은 영철이 이렇게 막 분위기 띄우고 잘 녹으면 저 오빠 멋있다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영철에게 빠져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충동적으로 그것만 보고 사람에게 빠져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철은 또 농담으로 제작진 보면 따돌리고 밟는다 이러면서 밟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서 영숙은 그 와중에 즐겁다고 맞춰주고요. 영자는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고. 그리고 과연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영철은 또 지금 인기남으로서 자기 모습이 비춰지고 싶은 거를 또 바로 캐치해서 인기남으로 나오는 거지 뭐. 어제는 1순위로 이 두 사람이 선택을 했는데 이제는 2순위로 내려갔고 사람 수는 늘었고 이제 순자가 2순위로. 순자는 원래 영철이 2순위긴 했죠. 영식이 그래도 오늘 데이트는 영철이랑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영철이 1순위예요 라고 말할 법도 했는데 원래 그렇게 말하려다가 그래도 내 마음은 영식이지 하고 번복했던 게 이런 결과를 낳아버렸죠. 이때 순자가 데이트를 영식이랑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또 1순위라는 마음을 전한 거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서 순위는 계속 떨어지고 계속 추가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다음엔 3순위로 4명. 그러면서 아우 나 왜 이렇게 자존감 떨어졌지라고. 이런 게 보면은 재치 있어. 사람이 말도 잘하고 재치 있고. 근데 이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한 아이의 건방진 표정이 아주 거슬린다. 그게 이제 영식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또 왜 영식을 얘기하고 이렇게 드립을 치냐고. 지금 뭐 드립은 좋아. 근데 지금 영철님이 생각해도 여기 지금 게스트하우스 놀러 와가지고 지금 펜션 안내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는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온 여성분들이라고. 이게 미팅을 나가서 분위기를 띄우는 거랑 결정사에서 누군가를 만난 거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정사에 처음 가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밖에서 이렇게 이성을 잘 만났어도 결정사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번에 좀 흥미로운 케이스가 원래 약간 영철 씨처럼 이성을 만났을 때 말도 잘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분이 결정사에 가서 그런 오해를 사는 거지.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영철과 영식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봤군요. 지음이라고 하나요? 지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가 전달됐군요. 뭐 말을 길게 섞지 않아도 왠지 친근하고 정이 가는 아니면 저 사람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맞아. 그래도 영철 저렇게 지금 3연타만 나왔지 3연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연타를 맞았을지도. 그래서 살짝 서러워. 살짝. 영식은 둘 다 물론 굉장히 왕자님들이신데 영식이 조금 더 개인주의적이긴 하죠. 뭐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일 수도 있고 영철은 조금 더 여러 사람이랑 어울리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또 영식 얘기하네 허허하고. 왜냐면 여기 뒤에서 이제 영숙은 마음속에 1순위가 아직은 그래도 영식이니까 나의 어떤 것 같기도 한데 쟤는 또 저렇게 사람들한테 순자랑 얘기하고 신나서 얘기하고 또 영식 얘기하고 얘는 진짜 안 되겠네. 그렇게 이동을 하고요. 도착한 장소는 뭔가 굉장히 낯이 익어. 왠지 하트 시그널 어디선가 봤던 그런 인테리어 같아요. 꾸며놓은 곳, 원테이블 식당 같은. 그렇게 한숨으로 시작된 데이트에서는 지금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입을 안 열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2순위인 이유는 뭐냐 이러면서 이제 말해보자 이러면서 영숙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영철이 2순위인 거는 영식이 대화 신청을 먼저 걸었다. 그러니까 저것도 보면 영식은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영철은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잖아. 영숙 입장에선 오히려 뭐 노래방으로 사람들 다 챙기고 이랬고, 그러니까 영철 입장에서는 아마 노래방 장면을 좀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보는 게 좀 아쉽지만 영자도 옆에 있었고 나중에 보면 영숙도 옆에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숙 입장에서는 영철은 그냥 만인의 연인이구나 이런 생각에 쐐기를 박았을 수 있겠죠. 영자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 있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고, 원래도 영철에게는 영자는 사순위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었지만 이날의 팩폭으로 영자는 끝이 났죠. 완전히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뭐 영자 씨도 뭐 영철이 마음이 이제 없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뭐 가능성이 없다고 어느 정도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 뭐 크게 아쉽진 않을 수 있겠죠. 어쨌건 이렇게 완전히 떠나갔죠. 그래서 영식은 둘만의 시간을 좀 더 이어가면 좋겠다 라고 표현을 해서 그래서 영철이 2순위인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숙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 영철이 싫어서는 아니고 오늘 어쨌건 영식이 나한테 표현을 해줘서 그래서 오늘 영식이랑 데이트를 한번 해보기로 한 거다. 근데 이 말을 지금 순자가 다 듣고 있지. 순자 씨가 이제 영식 씨를 과연 어떻게 대할지. 순자 씨가 만약 영자 씨 같은 성격이면 영식한테 가서 이제 따지거나 이제 너 똑바로 해 막 이렇게 하겠지. 근데 순자가 그렇게 또 쪼는 성격은 아니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서 예를 들어서 순자가 영자처럼 영식을 쫀다? 그러면 가능성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순자 씨 속으로는 부글부글 할걸? 순자 씨 속으로는
저런 얘기 들으면서 그렇잖아도 지금 내가 영식에게 마음이 커져간 상태인데 영식이 확신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순자 씨는 그렇잖아도 마음이 안 좋은데 가서 영숙한테 저렇게 말했어? 지금 이러고 있겠지. 하지만 순자 씨는 그런 걸 컨트롤을 잘해. 영철은 그리고 회피형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순자가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그러면서 저는 오늘 번복했어요. 왔다 갔다 한 거지. 여기서 이제 처음에 영철을 1순위로 하려다가 아니 영식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철을 1순위로 한 건 영철이 더 좋아서는 아니었고 그래도 내 마음은 영식이다가 순자의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영철을 1순위로 얘기하자니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저게 영철이 1순위가 못 된 이유는 영철은 순자에게 마음 표현 안 했거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뭘 얘기도 안 했고. 그러니까 영철에게 마음이 없는 입장에서는 영철은 뭘 안 해. 근데 영자는 지금 한편으로는 이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 영철이 미워. 그리고 다 아는데 저렇게 인기가 떨어져가는 영철이 속상해. 두 가지 마음도 좀 있지 않았을까? 영자가 어쨌건 영철을 마음에 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자 입장에서는 영철이 자기랑 나이도 맞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여러모로 영철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해. 그리고 이 사람이 인기 있는 것도 좋았어. 근데 여기에서 이순위 데이트로 저렇게 네가 네 죄를 몰라? 네가 그러니까 임마 사람들이 널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보다 큰 마음은 내가 너를 좋아하는 고 너한테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도 없이 계속해서 노래방이나 열고 있고 노래방에서도 나한테 다정해서 뭔가 있는가 싶었더니 여기서 왜 이순이냐고 묻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는 어제는 네가 1순위였어. 응? 근데 영자님의 반응이 이해는 해요. 영철 입장에서 영자님을 이제 완전히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일단 영철 입장에서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의 어떤 헌신이나 이런 거를 너무 내 탓으로만 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영자가 이제 슬슬 시동을 걸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치고 올라온 거지 내 마음속에서. 근데 안 치고 올라왔죠. 옥순 씨가 광수를 2순위로 했던 거랑은 비슷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옥순 씨가 광수를 2순위로 한 거는 광수가 이성적이진 않지만 이 사람을 1순위로 올리긴 애매하기 때문에 옥수는 광수를 2순위로 했어요. 광수가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2순위로 했어. 영자가 영철을 2순위로 한 건 다른 사람이 와서가 아니야. 둘 다 그러니까 옥순이나 영자나 다른 사람이 있어서 2순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지. 근데 다른 점은 옥수는 광수를 1순위로 올리고 싶지가 않아.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영자는 영철을 1순위로 올리고 싶어. 근데 1순위로 올리자니 이 사람 마음에 내가 1순위가 아닌 것이 자꾸 느껴져. 그러니까 2순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자가 영수랑 영철 두 사람 중에 영수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이 치고 올라왔다고 말을 하죠. 그 말은 내가 너 1순위로 좋아해줬는데 네가 행동 그렇게 해가지고 내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거든? 사실은 상대에게 너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내 이 큰 마음 이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너는 지금 놓치게 생겼어 라고 상대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애들의 언어로 하면은 너 자꾸 짜증나게 굴어가지고 나 이제 너랑 안 놀아. 약간 이런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영철이 나도 시원하네. 그리고 내가 아니랬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나도 시원하네 이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영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면이 있죠. 영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영자 씨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너를 2순위로 선택했던 거는 실은 1순위가 있는 건 아니고 네가 나를 1순위로 여기지 않아서 그냥 속상한 마음에 아니면 뭐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에 그랬는데 난 솔직히 그래도 네가 1순위긴 해. 가장 좋은 마음으로는 1순위야. 데이트를 그냥 너에게 다른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일관된 어떤 애정과 편안함을 줬다. 그러면 영자 씨에게도 가능성이 존재할지도 몰라요. 근데 물론 이제 영철 씨는 그런 뭔가 이 사람의 편안함과 어떤 지적인 어른스러움만 보고 가기에는 영철 씨는 아직 철이 없어. 그래서 영철 씨와 영자 씨는 그렇게 영자 씨가 했어도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근데 그나마 가능성이 존재해. 그나마. 그렇게 말하는 여성을 나이가 좀 있는 남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고 차분한 여성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높게 느끼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렇게 나오면 물론 되게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해요. 속 시원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말이고 그리고 저는 영자님 앞에서부터 이 영자님의 심리 맥락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해요. 하지만 영자님이 원하는 결과가 영철의 마음을 얻는 거였다면
어쨌건 어느 방향이든 힘들었을지언정 가장 먼 거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걸로 이제 정말 포기 선언이 돼버린 셈이 됐죠. 그래서 반성 그건 속으로 하시고요. 왜냐면 이제 영자도 알아. 반성이라고 말해봤자 뭐 그게 뭐 얘가 뭐 진짜 반성하겠어. 영자 씨도 이제 포기했죠. 그래서 그건 속으로 하시고요. 왜냐면 여기는 우리가 단합하고 인맥 쌓으러 온 데가 아니고 반성했다는 사람을 또 팩폭으로 밟아버리는군요. 근데 이제 영철에게 살짝 타격감이 좀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 뭔가 혼내고 아니면 뭔가 고쳐라 이러면은 진짜 이 사람이 좀 충격도 받고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맥 쌓으러 온 데 아니고 결혼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너무 집중이 안 되어 있으니. 그래서 난 이상하게 아까 혼자 화가 났다? 영자 씨는 영철 있으면서 여기서 영철이 또 어제 와인 마시는데 치즈 플루트랑 까나페 안 했네 뭐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게 여자 측에 들리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계속 이런 분위기를 만드니까 오늘 다 모으자. 뭘 다 모아. 지금 데이트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 몰고 가니까 영철 씨 처음에 여기 오자마자 그 남자 출연자들 만났을 때 이렇게 뭔가 사랑도 좋지만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왔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랬으면 나는 솔로 나오면 안 됐지. 그러니까 이제 영자는 이러면 안 된다. 여기는 결혼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이야. 우리 이런 캠이 안 돼. 이러면서 지금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려고 한다. 영자는 그래서 화를 냈죠. 여기서 화를 냈지. 그치, 영철 씨 와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막 가지고 왔던데 어떤 와인이었을지 궁금하네. 이제 전쟁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야 그렇고. 근데 이제 영철은 그거에 대해서 또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모두에게. 어쨌든 다 즐겁자고 한 일이 내 탓이 되어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영철은 자기는 나름대로 여기 와가지고 서로 친해지고 얘기도 하고 다 같이 알게 되면서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거 하려면 뭐 동아리 모임이나 뭐 동네 술 모임 갔겠지. 그 상황에서 싫으면 뭐 싫다고 말을 하거나 뭐 싫고 다 같이 놀아놓고 나는 뭐 영철 입장에서는 돈 쓰고 시간 쓰고 한 건데 영철 입장에서는 이제 비난받는 것 같은 분위기가 또 이해할 수 없었겠지. 이건 살짝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 같이 즐거워해놓고 근데 이제 영자 입장에서는 또 거기서 말을 이어갑니다. 영자가 하는 말의 목적은 실은 영자 씨가 가장 바라는 건 영철이 그래 영자 씨 말이 맞네요. 내가 실은 영자 씨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 썼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영자님에게 올인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자 씨가 바라는 최선의 결과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멀어졌다는 거야. 그 장면에서도 아까 시간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영자 씨한테 막 쉬운 노래 골라주고 그랬을 때 영자 씨는 기분이 좋았을 거야. 분명히 그때 설렘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 후에 뭐 영숙 챙기고 다른 사람 챙기고 하는 거 보면서 또 노래방 장면에서도 마음이 상했겠지. 그래서 사람은 되게 좋고 호감은 되게 많이 가. 근데 그래서가 결국은 영자가 바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영철이 나에게 이성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니면 내가 표현하는 거 이상으로 나에게 표현해주는 거 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자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망이 커졌고, 그러니까 이제 영자 입장에서는 애매한 상황, 어떤 불안한 상황을 원하지 않겠죠. 지금 영자 씨가 겉으로 드러내질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조급한 상황이잖아요. 여기 나와서도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은 안 돼라는 말을 한 것도 그렇고 여기서 어떤 상처가 있고 또 상처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좀 가장 강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 영철을 기다리고 영철에 맞춰서 뭘 해볼 생각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갈까 말까 애매한 상황이었다면은 안 가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지금은 애초에 그런 정도 선도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사순위라고 했으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에 가까운 그런 정도에서 없는 거에 가까운 정도에서 없어짐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 노래방 장면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왔고, 물론 그 디테일하게 나오면 너무 지루했겠지, 노래 장면들을. 근데 보면 이렇게, 그 장면, 그 짧게, 그리고 아침에 배식하는 장면 짧게 나온 걸 보면은, 영철 주변에 영자가 있다가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영자가 저런 부분에서 서운함이 쌓였을 수 있겠다. 라고 그냥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여자들 방에서 무언가 대화가 오고 갔을 텐데, 그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뭐 소설을 조금 쓸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관이 하정 때처럼 여자들끼리 영철 화형식하고 나왔을 수도 있다고. 가능성 있지. 영자 씨가 그러면 진짜 총대를 맨 걸 수도 있지. 여기서도 영철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영철이랑 같이 놀 때는 노래방 뭐 준비하고 좋아요. 그래놓고 또 이제 또 가서 뒤에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우리 분위기 너무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서 분위기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여기서 보면은 영자 씨가 선택 때 살짝 화낸 거를 보면은 뭐 영자 씨도 싫은 건 맞겠지.
그러니까 이제 영철은 목이 탄다고 와인을. 아, 목 탈 때 와인 마신다니. 럭셔리하네요. 맞아. 옥순 광수 데이트할 때도 옥순 씨가 그 노래방 데이트에 대해서 약간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우리가 솔로 지옥에서도 그 장면, 비슷한 맥락의 장면을 봤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영자 씨는 근데 멈추지 않아. 알았어요, 영자 씨. 이 정도 해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굳이 돌려서 말하지 않냐면 지금 영자 씨는 영철이 저렇게 지금 이렇게 팩폭을 들으면서 영철이 살짝 위축되잖아요. 그런 위축되는 게 영자 입장에서는 좀 통쾌해.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거든. 이게 뭐 정확히 따지면 실은 3절이죠. 여기서 아까 처음에 나 이상하게 아까 화가 났다 이러면서 1절 끝났지. 여기서 1절 끝났어. 그리고 전쟁 나가야겠다 이 말 듣고 약간 서운한 게 있어 하면서 이제 영철이 또 서운함 드러내니까 2절 시작했지. 말 나온 김에 내가 왜 선택했냐 하면서 그래서 하면서 2절 했지. 그리고 다시 이제 3절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이게 1, 2, 3절로 이어지는 이유가 3절에서 자기의 본심이 더 나왔어. 3절에서부터가 실은 더 영자님의 본심에 가까워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굳이 돌려서 말하지 않냐면 분명 아침부터 반성했다고 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하면서 지금 어떤 포인트 얘기가 나왔을까? 제작진 챙긴 거? 아니면 그 선택 기다리면서 아침에 선택 기다리면서 까나페 얘기한 거? 까나페 얘기한 게 영자님한테 들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영철이 다른데 신경 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자도 아직도 마음을 잘 못 정한 거겠지. 그러니까 영자가 여기서 살짝 그 고삐를 풀어줍니다. 아, 그래. 너도 마음을 못 정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챙기고 그런 걸 유지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영자는 나를 좋아하면 확실하게 표현해 라는 게 영자 씨가 바라는 건데 영철은 지금 영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3순위에도 들지 않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영자가 원하는 걸 애초에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마음을 못 정한 거겠지라고 이렇게 풀어주지만 근데 영철은 뭐 원래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 이러면서 근데 이제 분위기를 저렇게 가지고 가버리면 또 이렇게 또 숙기 없고 또 수동적인 사람들은 그렇잖아도 뭐 하기 힘든데 이제 더 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 살짝 못솔기수 노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놀아버리는 거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뭐 팩폭 상대를 멈추려는 말 그대로 퇴치의 의도라면 영자 씨가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지금 영자 씨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영철님 속으로 상처받았지. 그래서 영철님 여기서 되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는데 이전에 상처를 받았어요. 이전에 뭐 상처받아가지고 아니 다들 재밌게 해놓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게 방금 영철님 말이었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니들 다 재밌게 놀아놓고 왜 인제 갖고서 그래. 그게 이제 상처받아서 한 말이지. 근데 상처받는 거 보고 영자님은 어허 너 상처받는구나. 너 일로 와. 한 대 더 맞아. 이러면서 3절 시작했죠. 왜냐면 영자님은 지금 마음이 아팠거든. 영철의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이제 영철은 기질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 나는 원래 사람 챙기는 거에서 얻는 기쁨이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철도 자신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저렇게 그냥 계속 살아갈 생각이고 저거를 나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영자님에게 저 말을 들어서 지금 기분이 나빠서 저렇게 더 세게 반응하는 건가? 그러니까 고집적인 측면에서 고집을 부리는 건가 생각했는데 뒤에서 보니까 영숙님한테도 또 그러더라고. 그런 걸 보면 영철님 고집 있네. 나는 뭐 근데 그게 아내나 넓은 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건데 아니 뭐 그래 그렇게 고집 뭐 그렇게 사는 것도 고집스럽게 사는 것도 멋있다. 아니야 안 그럴게 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러는 것보다 아니 나 원래 이래 이렇게 살 거야. 어떻게 보면 더 순수하고 솔직한 거 아니야? 거기서 결혼할 때 아니야 나 이제부터 안 그렇게 살 거야. 나 실은 주변 사람들 챙기는 거 지금까지 해왔지만 안 챙길게. 난 너밖에 없어 이라고 했다가 한 연애 한 100일 지나고 나서부터 슬슬 집어를 못 주기 시작하면 그거보다는 난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 뭐 그렇게 자신을 숨기고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영자 입장에서는 지금 좀 답답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미팅에서는 분위기를 막 띄우고 이런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선을 보러 미팅이나 이런데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야 이 새끼 뭐 옛날에 뭐 했어 이러면서 막 그 장난스럽게 말하는 게 뭐 친구끼리 만나서나 이렇게 아니면 술자리 이렇게 친구들 불러서 만나는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못해 미팅 정도에서는 그런 농담을 하고 하지만 이 사람을 뭐 이렇게 선 보여주는 입장에서 주선자로 나가지고 이 새끼 이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막 하면서 막 어렸을 때 그런 막 흑역사를 이렇게 그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영철 씨가 그렇게 한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분위기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근데 이제 영철님은 위아더 월드인 입장에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정말 좋은 표현으로 세계관의 차이고 개념의 차이지. 개념 차이야. 살짝 나솔 사계에서 십정숙님이 벌이고 있는 행동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자는 지금 안정하면 안 돼. 부터는 슬슬 그러니까 영자 씨가 나로 마음을 정해줘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라는 거거든. 보통 영자님 같은 케이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느낌을 줘. 근데 정작 자신은 원하는 거를 못 얻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긴가민가 할 때 아니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빨리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영작 씨는 시원하게 팩폭을 날리면서 자폭해버렸습니다. 영철 마음에 남아있던 그런 티끌만한 영자 씨가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이제 영철 마음속에 영자는 사라졌고요. 빨리 정리하고 빠른 액션 해야 된다고. 영자 마음속에 분명히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 기대가 실망되면서 그 기대가 분노로 바뀌고 분노를 쏟아냄으로써 자폭.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뭐 순자나 영숙님은 조용히 있어요. 거기서 굳이 숟가락 얹을 필요 없지. 어차피 다른 사람의 정으로 모난도를 때리는데 굳이 내가 같이 쳐가지고 내 거 닳게 할 필요 없잖아요. 문한돌이 정 맞는다고 하지만 정도 달아요. 굳이 내 거 정으로 때릴 필요 없어. 영자가 옆에서 정으로 때려준다? 그럼 조용히 있는 거지. 굳이 내가 뭘 나서서 때려. 아이고 그냥 조용히 난 모르겠고 아니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지. 우리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사회생활도 정의롭게 나서가지고 누군가를 정으로 때리는 순간 사람들이 다 내 편 들어줄 것 같지만 안 들어줘요. 별로 뭐 어디 탕비실에서 얘기할 때나 편 들어주지 공개적으로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여기서 아마 영숙님하고 순자님은 속으로는 동의하고 아마 속으로는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다 같이 새겨 듣고 숙연해진 느낌이야. 아 영철님 정신 못 차렸네. 아니 여기서 순자님하고 영숙님이 뭘 새겨 들어요. 아 이게 영철님이 모르는 게 있네. 지금 순자님, 영숙님도 이 의견에 다 동조해서 여자 방에서 이미 다 돌았던 얘기예요. 그거를 영자님이 지금 자기 감정과 이런 부분에서 가장 감정적인 분이어서 영자를 통해서 터져 나온 거지. 본인만 새겨 들으면 돼. 그렇게 3대1인 줄 알았나 보네? 그만큼 영철은 영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영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영숙과 순자는 저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아마 나랑 같이 노는 거를 재밌어 한다고 아마 속으로 생각하고 영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영자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황이 좀 상황 파악을 좀 하고 있겠죠. 이제 이후로는 영철에게 이만큼 가능성이 없어진 만큼 더 뒤에서는 더 조급하지. 이제는 남은 게 영수니까 조급하게 영수에게로 갈 거고 조급한 마음에 영수에게 갈 사람이 또 있죠. 지금 옥순이 지금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후반부에 초반에 짜장면을 자기소개 때 짜장면을 제 손으로 비볐던 영수 운 좋게 정숙 씨의 선택을 받았고 뒤에서는 또 운 좋게 무난함 때문에 두 사람에게 또 선택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또 보이겠군요. 민망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 그러니까 영철은 다 같이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단합대회 같이 분위기를 이끌었는데 그러니까 저게 문제라니까. 다 같이 즐기러 온 게 아니란 말이지. 여기서 친구 안 만들어도 돼. 애인만 만들고 결혼할 사람만 만들면 돼. 감정선에 충실하면서 남녀 간의 소통을 시도했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신났던 게 아닌가. 우리끼리 신났던 것도 맞아요. 맞는데 어쨌건 현숙 입장에서 영수를 잠깐 관심 가졌던 그런 부분들에도 생긴 거니까. 그리고 지금 짜장면을 먹고 있는 영식. 삼겹살에 스팸이군요. 짜파게티에 스팸과 삼겹살. 둘 다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둘 다 또 최적은 아닌 것 같은데. 영호는 지금 자기가 비장의 무게를 준비하겠다고 하고 영식은 저녁 9시쯤 일어나서 생각하는 의자,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자를 하겠대. 그래서 누굴 제일 먼저 앉히고 싶냐? 근데 영숙이 앉혀야지. 지금 마음속에 1순위 가장 궁금한 사람은 영숙이니까. 그래서 남자는 한번 오늘 만나기로 했으면 만나는 거야. 이번 기수에 뭐 남자는 이런 거야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네. 광수도 그러고 영식도. 그래서 남자는 한번 만나기로 했으면 만나는 거야. 자신의 어떤 남성성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저런 말이 더 나오는 거죠. 숙소 가지도 못해. 바로 앉으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급할수록 여유 있게. 이제 영식님의 여유의 유는 다른 한자를 쓰죠. 기름 유자를 쓰네요. 그래서 사실 난 여유가 없어. 그래 지금 영식님 마음에 여유가 없지. 영철은 멋있거든. 영식이 봤을 때. 그렇게 데이트가 끝나고 영식 씨는 두 사람 사이로 유들유들 걸어옵니다. 기름 유자 썼습니다. 또 기름을 들판에 뿌리며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유들유들. 그러면서 옆에 순자가 있는데 영숙에게 꽃다발을 건네죠. 순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영식이 잠깐 왔다 가긴 했지만 1대3 데이트를 하면서도 영식이 말했던 거를 들었고, 여기서도 또 영식이 직접 영숙에게 하는 말을 또 옆에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식은 영숙이구나라는 부분을 인정 안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면 이제 순자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영식을 좋아하는 건가? 맞나? 아닌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오늘 멀리 돌아왔는데 내 시들지 않는 내 마음을 받아줘 라고 하고 레고 꽃다발을 전달을 합니다. 영식의 1순위였던 영숙. 그러면서 이제 순자에겐 또 미안하거든, 마음이. 그러니까 또 슬쩍 보고요. 그때마다 매번 언급했던 영숙과 순자, 그 안에서 움직였다. 결국 이제 두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지. 아, 기름 이모티콘이 있네. 나중에 최종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첫 데이트만큼은 영숙님한테 쓰고 싶다. 그래서 영숙님에게 레고 꽃다발을 전합니다. 오늘 넘어가기 전에 데이트해서 다행이고 방해꾼이 등장하죠. 영식이 먼저 와 있을 걸 뭐 알았잖아. 몰랐지 않았잖아요. 순자는 이제 반야신경을 외워야겠죠. 아, 기독교시지. 뭐 그러면 기독교 외우죠. 찬송가를 속으로 부르고 있겠군요. 마음을 어쨌건 잘 다스려야지. 지금 순자 씨가 이번 기수 지금까지 솔로나라 23번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가장 마음의 상처가 클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순자. 예를 들어서 영자도 좀 상처가 있겠구나. 그래서 표현은 안 하지만 순자 씨가 지금 계속 긁히고 있겠죠. 1대1 데이트까지도 했었으니까 마음이 그만큼 커져 있었을 수 있고,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좌절 상태인 사람은 많죠. 지금 옥순 씨, 그리고 영숙도 약간 그런 것 같고, 영수도 좀 그런 것 같고. 아, 영수도 현숙에게 근데 까이면서 상처가 컸겠구만. 근데 어쨌건 순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실망과 상처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영철도 어제 네가 줬던 꽃과 똑같은 파란색 꽃다발로 내가 네 마음속 1순위가 그래도 나였잖아. 우리 좋았잖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푸르렀던 그 순간을 기억해줘. 그렇게 무거운 레고 꽃다발을 2개나 핸드백까지 들었으니까 이 정도면 K2 무게는 되겠군요. 그렇게 영식과 영철은 다시 한번 또 경쟁 모드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숙이긴 한데 마음이 복잡하고, 순자님과도 대화하고 싶은데, 그리고 계속 라이벌이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 어쨌든 나랑 영식은 선의의 경쟁을 하기로 했어. 물론 뭐 보기에 따라서는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영숙 입장에서는 살짝 유치하게 애들 왜들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않아도 돼. 뭐 부담 느껴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자 씨가 인터뷰를 하는군요. 순자 씨는 기분 나쁘지, 좋을 수가 없지. 마음은 리셋된 느낌. 아, 리셋이 돼버렸어? 고민을 하겠지. 내가 영식에 대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막 고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영식은 이거 다 영철 때문이고 나는 영숙이랑 1대1 데이트 할 때까지 계속 영숙만 외치면서 다닐 거다. 그러니까 영철이 잠깐 양보해라. 1대1 데이트하고 내가 판단하겠다. 영식의 말이죠. 근데 이제 순자는 옆에서 다 듣고 있고, 그렇게 순자와 영자는 고독정식으로 가고요. 영자 씨는 이제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겠죠. 뭐 쐐기가 확실하게 이제 박힌 느낌인 거고, 이제는 그러니까 더 조급하게, 마음이 더 커서라기보다는 더 조급해졌기 때문에 영수에게 더 확실한 어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옥순도 어쨌건 광수에게서부터 탈출할 명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수에게 좀 더 표현을 더 세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삼각관계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려나? 영수, 옥순, 영자? 그렇게 2대1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뭐 조선시대 드립이 나오고 뭐 바꿔라. 어디서나 칠 수 있는 드립은 굳이 내 입으로 치지 않아도 됩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냥 어디서나 쳐야 되는 드립을 쳐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되는 드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 갖고 치는 드립이에요. 그러면서 영철은 개인적으로 영식과 겹쳐서 난 좋아. 또 이 마지막 승부터 찍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영숙이 근데 둘이 되게 좋아 보여 이러면서 영숙 씨가 할 말 다 하면서도 말 편안하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분이 어떤 스타일일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라이벌 구도고 경쟁인데 근데 잘 맞는다. 뭐 주기 척척. 둘 다 멋진 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멋진 나 모드로 상대를 대하려고 하고 있죠. 뭐 영혼의 동반자.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딱 좋아하는 여자가 비슷해. 그게 이건 진짜 남자들끼리는 얘기할 때 하는 얘기지 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 영숙님 앞에 두고 1, 2순위가 다 겹쳐 이러면서 이제 영숙님도 뭐 그 말 자체는 좀 여기서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인데 어차피 아는 말인데. 그러게요, 영숙님이 방해꾼이네요. 영숙님 낄낄빠빠가 안 되네.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시게 좀 빠져주시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순자와 1, 2순위가 겹친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까지 하면은 다 서로의 1, 2순위인 그런 사각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늘 내가 2패가 됐고, 근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지금 영숙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는 이렇게 또 그냥 친구처럼 농담 따먹게 하면서 니네끼리 마지막 승부 찍고 내가 뭐 마지막 승부 쪽 소연이도 아니고. 근데 어쨌건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제는 어땠는데 어제는 위아더 월드였어. 그 영철 씨도 전기 충격기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영철 씨 금지 단어 위아더 월드, 낭만. 일단 이 두 개는 금지어로 등록해가지고 낭만 말 나오거나 위아더 월드 나오면 그러면 바로 지져버려야겠어. 영철님을 위해서. 영철님을 위해서입니다. 순결까지 세 개, 세 단어 나오면 지져드려야. 안 그러면 영철님도 지금 위험해. 유들리들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근데 이제 영철님이 여기서 낮에 약간 영자님에게 들었던 것도 좀 마음이 긁혔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지 않는 게 되게 서운했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사실 원래 인류애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영숙님의 반응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그게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뭐 영자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선택해야 돼. 이렇게 영자님은 했다면 여기서 영숙님은 그걸 돌려서 그러면 너무 에너지 소모가 클 것 같은데 라고 표현해요. 난 이게 영숙님 되게 말 센스가 있네. 사람이 차분하고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영철 씨가 더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됐을지도 몰라. 영숙 씨도 영자 씨만큼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영자 씨처럼 말하잖아. 그러면 네가 걱정되는 식으로 이렇게 들리게 말을 했단 말이야.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 센스가 있어 사람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영철은 내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나 좋아.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나 이거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 캡틴 아메리카야. 하루 종일 에너지 방전 없어. 나 캡틴 개하야. 지금 이거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 거야. 방전 없어. 지금 영철님 자신감 넘치죠? 그러면서 이제 영숙 씨가 잘 못 알아듣나? 이러면서 이제 살짝 덧붙여. 영철님은 방금 영숙님이 한 말에 지금 살짝 오히려 더 자존감이 올라갔다고 해야 되나? 나 캡틴 개한데 그 정도는 하루 종일 롱데이 올데이 롱이야 그냥. 그래서 영숙님이 거기서 그냥 한마디 덧붙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다 챙기다가 여자들에게 오해를 소지를 일으킨다면? 그러니까 영숙님은 처음에 이제 네 에너지가 걱정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어쨌건 그렇게 그 에너지를 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여기 나왔다. 나도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의 그런 거는 너한테 다가가기 꺼려진다는 의미로 말을 한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영자님이 한 말이나 지금 영숙님이 한 말이나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같은 의도의 말이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영자님의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를 알아. 근데 영숙님이 들으면 이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는 몰라. 그러면 그게 장단점은 있죠. 그러면서 영숙님이 한 번 더 좀 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여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다면 나 좋아하나? 이러면서. 근데 영숙님이 생각하는 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닌 게 당장 영자에게 오해를 일으켰어. 영철배 노래 대회에서 영자가 마음이 기대감이 커졌을 거라고 이렇게 챙겨주면서. 그래서 나 좋아하나? 얘도 내가 1순위인가라고 오해를 불러일으켜놓고 영철은 그걸 모르지. 그래서 아까 영자한테 팩폭을 얻어막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친절을 흘리는 느낌이 아닌 거니까. 친절을 흘리는 건 아닌데 사람들 마음엔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칭찬하고도 결국 연결되는 건데 나는 누군가의 이름으로 처음 친 드립이야. 근데 그 사람은 평생 들어봤어.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친절도 마찬가지야. 남자에게 영철이 하는 정도의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플러팅이야. 영철은 개하에서 항상 해오던 이 정도의 친절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호감을 느낄 거라고까지 생각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한테 하나하나 다 떠먹여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떠먹여주고 그러면은 그거는 친절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 간병이지 간병. 그치. 그런 간병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임에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영철님도 그러고 이번에 십정숙님도 그러고 물론 영철과 십정숙님은 다르지만 둘 다 자기 기준에서 사람들을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데 문제는 그게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해. 근데 그 정도에 막 흔들리는 여자가 있으면 어떡해. 영철님이 뭔가 이게 찔러도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 이게 좀 영철님이 고집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막 흔들리는 여자가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그분께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마음은 없고 그대로는 하겠는데 혹시라도 오해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숙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이구나. 이제 영숙님이 이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내 에너지 레벨과는 다른 모두를 아우르는 남자. 이게 그냥 에너지 레벨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서로 이제 독점적인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불안한 면이 있는 남자라고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예시로 여자친구가 끊임없이 계속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는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어져도 언제든 개화에서 그렇게 MC로서 역할을 하면 그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피지컬과 매력이 있는 사람이니 그런 생활을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귀는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을 연인으로 만났을 때는 어떨까? 예,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게 결국 영자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긴 했어요. 객관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저런 식의 표현이 나왔을 수 있는데 영자 씨는 조금 더 주관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도 나를 좋아해야지. 라는 조금 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영자님의 말과 영숙님의 말은 같은 의도와 맥락이 존재했다. 그러면서 이제 영철과 영식의 운명론이 대두가 됩니다. 두 사람 다 자동차 모빌리티 업종이고요. 여자들 뭐 서로 취향이 같았다 이런 것부터 업종까지 비슷한. 그러면서 이제 둘이 아주 운명론이고 그러면서 영숙 씨가 이게 술을 내가 즐기지 않는 그런 입장에서 걱정을 하면서 질문합니다. 이걸로 거절당한 적도 몇 번 있어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안 마시는 이성에 대해서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상대가 술을 안 좋아하는 건 별로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식은 바로 맞춥니다. 순자님이 술 좋아하는 것도 봤었잖아요. 술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끌어냈었는데 근데 여기서 영철은 지금 그거를 하자라고 진짜 생각하더라고. 저는 그래도 데이트 할 때 특히 여행 갔을 때 여자친구와 제가 낭만주의자다 보니까 그 영철이 스스로를 잘 설명하는 부분인데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여행은 어때요? 일상이 아니죠. 영철은 회평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드러나죠. 여행같이 살아. 연인을 여행을 함께 가는 사람으로 생각해. 결혼은 여행을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을 함께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행 안 가도 돼. 물론 여행 좋죠. 여행 좋겠지. 근데 인생은 여행은 아니야. 일상을 함께 할 사람을 찾으러 왔는데 여기서 여행 갔을 때 술 마실 생각으로 상대를 하자라고 생각하면 영철 씨가 조금 더 멀리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공감이 부족할 것처럼 느껴졌다. 뭐 영식이나 영철 분명히 끌릴 수 있죠. 되게 매력적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기수 분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각형인데 한 꼭지점이 빈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육각형이 커. 그리고 심지어 육각형이 큰데 꼭지점이 하나씩 빠져 있는 사람들. 인생 여행은 사람이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여행이냐? 그건 아닌 거고. 인생이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도 되냐? 그럼 위험한 거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런 사례도 있는 거지. 영식 같은 경우에는 평일은 또 창원에 있고 주말에는 과천에 있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고 그리고 영철은 시흥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 쪽이지? 그렇지만 영숙은 서울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거리 문제가 존재하죠. 저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힘들긴 하다. 여기서 영식 씨의 기술이자 단점이 드러나요. 엄청 말이 길어. 예를 들어서 좀 영식 씨의 어떤 지적인 모습을 추앙하는 그런 어리고 순진한 사람이라면 영식 씨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거에 현혹돼. 역시 이 사람은 생각이 깊고 정말 어른 같다. 말 한마디도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훅 빠져들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성이 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나이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을 왜 저렇게 해? 말 진짜 주절주절한다 이렇게 생각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언젠간 누구라도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내가 생각을 정리했었던 게 그러면서 뭐 깊숙한 부분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 주의거든. 아마 여기에서 영식 씨가 풀어내지 않았던 무언가 하려던 말은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영철은 그만 적당히 하라고 이제 영숙은 눈꽃 비비고 어지간하면 듣고 싶은데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하지만 이제 영식은 지고 싶지 않으니까 앞에 이야기를 들어야 해 하면서 꿋꿋하게 얘기를 풀어나가죠. 그래서 뭐 우리 영숙이가 이런 단어 선정 하나하나 참 특별하네요. 유들유들하네요. 아주 여유 있네요. 뭐 영숙 씨가 어디 살고 이런 거는 중요하잖아. 이제 너 길어지니까 영숙 거울 보잖아. 제발. 그래서 영숙님 보고 있었어. 솔직히 좋아하면 거리가 무슨 소용이지? 아니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길게. 그러면서 영숙님은 도망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있었어? 그런 사람이. 장거리 연애를 한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 있었다고 하면 또 과거가 드러나는 거고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확신하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대전에 있었다. 그래서 없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대전은 덜 멀잖아.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지금 해보지 않고 말로만 저렇게 하는구나. 솔직히 말해서 이러면서 또 얘기하니까 확실히 영철님이 담백하죠. 영철님의 유여다 월드 성향만 없다면 영철님이 여기서 영식님하고 묶이지 않아도 됐을 수도 있는데, 그치, 영숙님이 지금 되게 압박 면접하고 있는 중인데도 실은 압박받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죠. 맞아. 그래서 편안하게 해주니까 속마음이 결국 드러나고, 저기서 영식님도 영철님도 모순되는 부분들 슬쩍슬쩍 흘리게 될 수밖에 없으면서 이 사람들에서 더 잘 알게 돼요. 이게 영숙님의 화법이 사람을 간파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영철이 이제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계속 2절, 3절 붙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영식이 원하는 반응은 그거 진짜 너무 괜찮은 답변이야. 이거를 이제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영철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농담으로 그냥 말한 거고. 그래서 자꾸 원하는 대답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너무 불안한가 봐 이러면서 둘이 그냥 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영숙님은 지금 이 안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거예요. 영숙님 보면 이 전에 했던 얘기들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들을 하고 이런 거를 보면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영식님은 2대1 데이트? 연인 간의 데이트는 아니다. 그쵸? 연인 간의 텐션 나오진 않지. 그래서 뭔가 저울질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저는 그런 비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이 사람에 대해 가지는 감정.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보내주는 시그널과 내 감정. 그래서 1대1 데이트를 하기 전까지는 확신하지 못한다. 아니, 뭔가 이게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말 같은데? 그래서 내일 만약에 남자가 선택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면 저는 또 영숙을 선택할 거고 1대1 데이트 반드시 해볼 겁니다. 만약 솔로 나라가 끝날 때까지 못하면 그 다음 기회를 빌어서라도 1대1 할 거예요. 그래, 그 정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고요. 그냥 좀 담백하게 제가 영숙님하고 또 1대1 데이트 못했네요. 1대1 데이트를 해봐야 마음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아우 답답하네요. 1대1 데이트 꼭 하고 싶어요.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뭐 영철은 또 순자로 갈 거야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영식은 어쨌건 순자도 선택지 안에 있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순자를 선택한 건 나밖에 없잖아. 순자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군요.